안녕하십니까. 정치, 사회, 경제, 수도권 중심의 뉴스에서 벗어나 부산의 다양한 현안들을 밀착 취재하는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의 주제는 룸카페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커플로 많이 오시는데 손님들이 이용하고 나가고 나서 이제 치우러 들어가면 콘돔 같은 것도 그냥 저희가 가서 또 치우고. 마리 카페죠. 그 정도면 청소년 모텔 아니에요?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어디 가라고요? 룸카페까지 와가버리면 더 구석진 데로 들어가서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네, 시작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풀어낼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 가장 큰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산 학부모연대 강진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그 룸카페로 불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뭐 DVD 방이라든지 네. 또 뭐 그 전에는 또 비디오 방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멀티방이라는 게 또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저는 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멀티방도 네. 예. 늘 저런 데는 뭐 하는 데지. 근데 저희들이 뭐 거리를 지나가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호기심은 있는데 제가 거기 딱히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은 안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TV 같은 데서 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니까는 그냥 인지하는 정도지. 어른들은 사실 저는 되게 관심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멀티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알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구들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사실 집에 와서 놀아라고 하는 부모들 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 집에서 놀기 또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 시내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뭐 그게 그냥 차 마시는 카페라고 생각을 했지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데 가서 보드게임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룸카페를 자주 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자기들끼리 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다음에 뭐 게임이나 TV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본인들이 하지 말라는 금기하는 걸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술, 담배나 또 스킨십 이런 것도 좀 몰래 할 수 있어서 가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룸카페가 최근에 갑자기 이슈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맘카페에 올라온 후기들이 이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의 장소다 이렇게 좀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룸카페에 오는 손님 95%가 학생이고 학생들 99%가 여기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다. 뭐 과장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룸카페에 샤워기가 있다는 것 보고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왜 손을 샤워기로 왜 씻을까? 샤워기가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청소년들을 모텔에 못 가게 하니까 결국 그게 풍선효과처럼 이런 룸카페로 몰리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어서 저는 여전히 되게 원칙론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젊은 애들이 갖고 있는 그 본능적 욕구에 충실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좀 건전하게 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좀 방식이 뭘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 저런 이제 후기들이 나오게 되게 만드는 배경은 근본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업주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강력한 규제 그리고 그런 일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되고 그다음에 좀 근본적인 대책들을 차례차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부모님의 측면에서는 또 걱정이 앞서실 것 같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고요. 사실 그 뉴스 보고도 진짜 그냥 멍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런 곳에 가는구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풀려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미비하고 보니까 너무 좁은 복도도 있고 이게 좀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도 싶기도 하고 그 안에 정말 위생적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룸카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담배도 피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행위를 하는 애들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다 생각하는데 제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단속하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런 청소년들도 많으니까 더 음지로 숨어들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규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음식도 주면서 이제 편안하게 놀 수 있어서 가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보드게임 하러 가고 영화 보고 단속하는 거는 좀 그렇고 적어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사용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텔처럼 생긴 곳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카페를 다 단속하는 거는 조금 심하다고 생각은 해요. 거기 룸카페 공간에서 그래도 막 그 다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솔직히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타인에게 좀 민폐라고 생각하거든요. 룸카페 이용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룸카페 이용 과정 중에서 청소년들이 부도덕적으로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도로 안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 이제 좀 약간 차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너무 과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성년자들은 모텔도 못 가기 때문에 약간 대체제로서 그렇게 사용했던 건데 이제 막아버리면 갈 곳이 없지 않나. 같은 또래 학생인데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굉장히 많아요. 단속이 필요하다는 학생도 있고 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 어떤 친구가 이야기했던 이걸 계속 규제하면 아마 음성화될 거다. 그건 명백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이런 관련된 제도들이 걸어왔던 길들은 규제하면 음성화돼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끊임없이 쫓기는 그런 관계들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저는 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규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도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일탈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 이건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렇게 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우리 세대와 다르다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또 감성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참 또 다른 것도 해야 될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인 규제. 규제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것을 지키고 그리고 시설적으로 보니까 너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해요. 사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 맞아요. 없는 돈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학원과 집을 오가면서 사실 부산이 특히 청소년 공간이 없잖아요. 정말 그냥 뭐 무조건 없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을 대안적으로 좀 마련을 해주고 어떤 규제가 있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다면 실제 청소년들이 룸카페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이렇게 커플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하고 나가고 나서 이제 치우러 들어가면 콘돔 같은 거 그냥 저희가 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치우잖아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이제 뭐 쓰레기통 비우면 그런 데 있다고. 주말에 한 번씩 그냥 껍데기 같은 겉에 포장 용기 같은 종이컵 그런 것만. 아까 후기로 봤던 글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뭐 다 하셨는데 제작진이 다녀왔는데 부산에는 다행히 뭐 침대가 있는 룸카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샤워 시설이 있는 곳은 다행히 없었다고는 하는데 보셨다시피 이게 매트를 드니까 콘돔이 나오거든요. 충격적으로 좀 보셨을 텐데 물론 저 콘돔이 뭐 청소년이 사용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런 곳에 청소년들이 아무런 뭐 제재 없이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근데 보셨습니까? 제재하라는 네. 특별한 규정 조치가 지금 현재 룸카페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업주 입장에서는 그 신분증 확인을 하거나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규제해서 그러면 18세 이상만 들어오게 한다는 게 맞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노래방 같은 데서도 뭐 충분히 저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노래방은 잘 안 하잖아요. 보셨다시피 저 룸카페에도 창은 나 있었어요. 근데 그 창이 뭐 의미가 있다고 보실까요? 창문이 작았거든요. 옷 하나로도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창문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노래 연습장 이런 데 가면 되게 개방감 있게 전면이 통창으로 돼 있는 곳도 많고 특히 코인 노래방 같은 데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드나들어도 크게 걱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개방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안에 TV를 보러 들어가면 사실 19세 이상 원래 이제 보지 말라고 해서 막아놨던 이런 것들을 쉽게 그런 데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이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만약에 뭔가를 성관계를 했을 때도 너무 좀 비위생적이고 그런 데에 대한 규제들이 사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 있는 신종, 변종 룸카페 특별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도 지난달 28일까지 단속을 실시를 했는데요. 뭐 단속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은 들리는 건 없습니다. 저는 뭐 근데 우리가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산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뭐 단속 규정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뉴스를 보고 왜 단속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런 게 있으면 보통 교육청이나 학교 같은 데서 왜 단속을 안 나가냐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단속을 한번 했다는 거는 또 그만큼 그 업주들에게 경고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고 뭐 단속에서 어떤 뭐 그게 없었다는 거는 아직은 부산은 그래도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룸카페에서 뭐 범죄가 일어날 소지도 다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뭐 성범죄 말씀하시죠? 예, 뭐 성범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수 있죠. 뭐 성범죄가 또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뭐 룸카페 같은데 지금 예컨대 대법원 판결서를 뭐 인터넷 열람을 해보니까 한 23건 정도가 룸카페와 관련된 성범죄들이 일어났는데 거기 23건이면 굉장히 사실은 많은 거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 그 23건의 기본적인 피해자 가해자 구조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9세부터 18세인데 반해서 이 가해자 그룹은 미성년자도 있지만 29세까지의 성년들이 꽤 있는 거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좀 일단 개방감 있게 아이들이 충분하게 다르게 좀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룸카페가 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변종들이 생기다 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룸카페를 정말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은 좀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단체 또 룸카페 업주 한번 만나봤습니다. 친구랑 되게 집에 있는 것처럼
TV도 볼 수 있고 또 보드게임도 다양한 종류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먹거리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룸카페 이용 가능한 연령대는 전 나이대고요. 주로 20대 대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아예 미성년자는 혼성으로 못 오는다고 공신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신분증 검사에서 거기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쪽도 그 법이 있습니다. 밖에서 안을 잘 볼 수 있게만 해둔다면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속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사실 충분히 그런 성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를 먼저 이 사회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이 어떤 성적 관계가 저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그런 공간을 양지화해서 마련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뭔가 성교육을 한다거나 뭐 피임기 도구들을 청소년에게 뭐 무료로 제공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 과연 청소년의 성을 단속하는 게 맞는 걸까? 또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걸까? 참 이거는 어른들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성인들이 그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는 저는 인권 침해다. 명백하게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첫 성관계 경험 나이가 평균 13.6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 해 출산하는 10대가 918명. 예, 그중에서 15세 미만의 부모도 11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부모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성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했을 경우도 많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 성에 대한 것들이 너무 억눌려져 있고 일단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저희 세대가 시대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청소년을 하나의 그 인격체로서 자기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근데 그 바탕에는 사실 충분한 성교육이라든지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룸카페 논란 근본적인 대안 있을까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는 입시 체제로 굳혀져 있어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내몰리고 학교에서 나오면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시간, 중간 시간이라든지 주말을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이들이 좀 안전하고 편안하고 돈이 안 들게 갈 수 있는 그런 대안 공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교육이 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만큼 앞서가는데 사실 교육은 계속 교과서는 뭐 이렇게 그냥 아주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그걸 듣고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사실 교육을 잘 받고 피임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잘못된 임신 내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가부가 지금 고시로 뭐 2월 1일 날 만들어 놓은 고시에 따르자면은 사실 변종 룸카페는 단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고발을 의무화시키고 뭐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되게 전향적이긴 한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뭐 친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는 변종 룸카페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단속 조항들을 집어넣어놨는데 그러면은 변종 룸카페 아닌 그냥 룸카페는 어떻게 규정할 건가? 양성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룸카페에 대한 좀 정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특히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거나 뭐 자유업으로 마음대로 등록하게 하는 거는 저는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들의 성 교육에 대해서 좀 대안을 주셨고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부산 청소년 성문화센터 정주비 센터장님께 또 관련 내용 한번 여쭤봤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행동에 대한 어떤 일탈의 어떤 수위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성교육의 부재였다. 다르게 또 말씀드리면 성교육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이 아니었다. 성적 행동에는요, 성관계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행동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입장에서 능력과 권리와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반드시 정확하게 지침화하고 그것을 성교육과 관련해서 알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놀이공간, 문화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밝고 건강하고 안전한 장소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다양한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건강하게 해소하고 건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룸카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룸카페의 문제점에 넘어서 청소년들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했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이고 당연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더 뜨거운 이슈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였습니다.